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이 컬러 키움이라서 아마 여기 이쪽 전공 아닌 학생들도 이제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목은, Fully Computable Upper Bounds for Finite Element Approximation 이렇게 이제 잡아놨습니다. 일단 뭐 영어 그대로 해석하자면, Fully Computable이라는 거는 어퍼 바운드라는 게 이제 뭔지 다 알 텐데 미적분학 고등 미적분학 들어가면 바로 나오는 얘기죠. 자, 어퍼 바운드를 이제 완전히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산해서 어떤 숫자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의미고, Finite Element Approximation은 이제 수치에서 계산하는 건데 혹시 Finite Element 메소드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 다 아시는 것 같으면 뭐 이야기가 쉽겠네요. 자, 이 Finite Element Approximation의 이제 해를 구했을 때, 그 해 오차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르죠. 이그젝트 솔루션을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 이그젝트 솔루션을 모르는 가운데서도 어퍼 바운드, 그 오차의 한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추정하고자,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서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차츰 이제 어려운 쪽으로 나가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제가 보통 인트로덕션으로 많이 이걸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매트릭스 이퀘이션, AX equal to B를 푼다고 할 때, 또 이제 이터레이티브 메소드를 많이 써서, XN이라는 이제 시퀀스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때 이 XN이 X로 당연히 이제 수렴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언제 이걸 스탑을 해야 될지, 뭐 한번 이제 할 수는 없으니까 언젠가 스탑을 해서 해에 대한, X에 대한 근사값을 얻어야 되는데, 과연 언제 스탑을 해야 되는가? 이거 아마 이제 수치에서 뭐,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메소드나, 뭐, GM레즈나 뭐 이런 거 사용하시다 보면은 많이 등장하는 문제가 돼요. 그때 이제 흔히 사용하는 기준이 AXN-P, 즉, 리지듀얼을 계산을 해서 그의 놈이, 우리가 이제 정해놓은 어떤 한계보다 충분히 작아지면 이제 XN이 X로 충분히 가깝게 수렴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거기서 이제 계산을 멈추게 되죠. 자, 이 근거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제 수치에서 그 초반에 뉴머리컬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많이 나오는 부등식인데 X하고 XN 차이, 요 상대오차 차이가 실은 리지듀얼의 상대오차 곱하기 A의 컨디션 넘버 이런 식으로 이제 부등식이 주어지는 게 많이 있어요. 컨디션 넘버 소개할 때 보통 많이 나오는 부등식이 되겠는데요. 자, 따라서 이 리지듀얼 놈이 0으로 가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XN은 X로 점점 수렴하게 된다. 이 오차도 실제 오차도 작아지게 된다. 이 부등식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기준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만약 이 실제 오차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뭐 작아진다 뭐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이 오차에 대해서 어떤 정성적인 정보를 알고 싶대. 그때 과연 그 부등식을 쓸 수 있느냐? 자, 그거는 이제 컨디션 넘버에 달려있죠. 컨디션 넘버를 우리가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으면 이 양을 계산해서 오차가 이거보다 작다, 상대 오차가 이거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컨디션 넘버를 추정하기 힘든 경우에는 이 부등식은 그런 의미로선 쓸 수가 없죠. 그 리지듀얼 놈이 작아지면 이것도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 컨디션 넘버가 굉장히 크다. 뭐 흔히 이제 실제 문제에서 풀 때는 컨디션 넘버가 뭐 10에 뭐 6승 뭐 이렇게 가는 건 기본이고 10에 10승 뭐 이렇게도 갈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리지듀얼 에러가 10에 마이너스 10승이더라도 이 오차가 1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지듀얼 에러가 충분히 작다고 우리가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작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어떤 컨스턴트가 곱해지면은 굉장히 이제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실제 이제 쓰려고 그러면은 어려운 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행렬 방정식의 경우고 우리가 이제 PD의 경우에도 한번 비슷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컨 오더 PD가 있을 때 이게 이제 윅 포뮬레이션을 나타내면 이제 FM 할 때 이제 보통 이 식을 많이 쓰죠. A 그레디언트 U 그레디언트 V는 FV 이 식을 많이 쓰고 자, 요거는 이제 밑에 있는 미니마이제이션 문제하고 똑같은데 자, 요런 이제 PD를 그 FM으로 풀어서 UH라는 해를 구했다. 그럴 때 과연 그 UH가 실제 해 U에 얼마나 가까운지 과연 H를 작게 하면서 물론 풀면은 언젠가 수렴을 하게 되겠지만 과연
어느 정도까지 그 H를 메시 사이즈를 작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는 가만히 있어. 자, 요 처음에 있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U만 가지고 U의 해를 구할 때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자, 때로는 우리가 U 말고 A 그라디언트 U라고 하는 벡터 변수에 대한 근사를 우리가 또 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U하고 시그마를 이제 보통 동시에 구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A 그라디언트 U를 시그마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로 두고 앞에 있는 방정식을 그냥 이렇게 퍼스트 PD의 믹스드 시스템으로 푼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윅 포뮬레이션을 사용을 해서 그 다음에 시그마 H하고 UH를 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방정식, 이 방정식하고 그 다음에 이 방정식에 대해서 리지듀얼을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UH의 오차, 보통 H1놈으로 재는데 이 오차를 UH, 이게 이제 뉴메리컬 솔루션이니까 PD를 만족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0이 안 되는데, 자, 이 리지듀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정식에는 숨어 있지 않지만 그 방정식에 들어있는 포함되어 있는 뜻 중에 하나가 A 그라디언트 U의 노멀 컴포넌트가 연속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그 방정식 안에 숨어 있어요. 왜냐하면 다이버전스 A 그라디언트 U가 F가 되고 F가 L2 스페이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뭐 믹스드 메소드 하는 그 공부하다 보면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A 그라디언트 U 도트 N이 연속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UH가 FM 솔루션이면 이게 연속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그 점프에 대한 불연속을 측정할 수 있는 그 부분도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리지듀얼을 사용을 하면은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것이 U-UH H1놈은 요거 곱하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리지듀얼에 해당되고 거기다 어떤 상수, 컨디션 넘버 비슷한 상수가 곱해지는 그러한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듀얼 그 포뮬레이션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H하고 UH를 구했으면 시그마 H 마이너스 A 그라디언트 UH 스타, 요건 UH하고 약간 다른 이제 해가 되는데 요 리지듀얼이랑 그 다음 뒤에 있는 리지듀얼이랑 이렇게 계산을 해서 요게 0으로 가면 요 그 실제 오차도 0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이것도 근데 앞에 컨디션 넘버 C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 리지듀얼들이 0으로 가면, H가 0으로 가면 이것도 0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U-UH도 0으로 가게 되는데, 자, 실제로는 우리가 이 U-UH의 해를 계산하고자 할 때는 이 앞에 있는 C가 일반적으로 그 계산이 안 되는 언노운 컨스턴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성적인 정보를 얻기에는, 오차를 얻기에는 조금 이제 부족한 그러한 이제 결과들이 되겠죠. 단, 이 결과들은 이제 보통 어디다 쓰느냐?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걸 보면은 이 리지듀얼들이 각 T 이상에서 L2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작아지면은 오차가 작아진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각 T 이상에서 오차를 계산해서 그 분포를 조사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분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또 다른 문제를 푼 건데, 도메인상에서 이렇게 메쉬를 잘라가지고 FM 솔루션을 계산한 다음에 앞에 있는 리지듀얼을 각 T에서 놈을 계산을 해서 각 그 엘리멘트에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색은 좀 리지듀얼 놈이 작은 거고, 색깔이 이제 빨간색으로 갈수록 리지듀얼 놈이 큰 건데, 예를 들어서 이 메쉬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색 된 부분은 리지듀얼이 작은 데고, 요 색깔이 있는 부분은 리지듀얼이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지듀얼이 작은 부분은 이미 우리가 오차가, 실제 오차도 작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실제 오차가 리지듀얼이 크니까 이 부분도 실제 오차가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또 한 번 메쉬를 더 잘게 잘라보면은, 그 오차, 실제 오차가 큰 부분이 이렇게 로컬라이즈 된 경향을 보이고 있죠. 자, 이 문제의 경우는 여기서 싱귤러리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FM 이제 그 특징이죠. 싱귤러리티가 발생하는 영역에서는 그 오차가 크다. 그런 이제 성질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앞에 있는 리지듀얼 롬을 계산을 함으로써 오차가 실제로 얼마인지 그 값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차가 어디가 크고 작은지를 판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앞에 있는 이 리지듀얼들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앞에 이제 C가 붙더라도.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오차가
작으니까 이 오차가 작은 부분을 우리가 메쉬를 더 잘라가지고 여기서 이제 정확도를 높이면 고 나머지는 그냥 덜 잘라도 우리가 충분히 여기하고 이제 비슷한 정확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정확한 그런 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정성적인 정보를 얻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실제 오차는 어떤 오차 추정치, 리지듀얼 놈 같은 오차 추정치가 있을 경우 거기다 이제 C가 붙는 경우가 보통이 되겠어요. 자, 요거를 우리가 어퍼 바운드라고 하면 로어 바운드도 비슷하게 이제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자, 요 이타하고 실제 오차하고 0으로 H가 0으로 갈 때 수렴하는 비율이 똑같아요. 요게 0으로 가면 요게 0으로 가고 실제 오차도 0으로 가면 오차 추정치도 0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보통 이론에서 증명할 때는 이 두 가지 부등식을 증명하는데, 자, 문제는 이타 앞에 여기 언노운 컨스턴트 C가 붙는다는 게 이제 조금 앞에서 정성적인 정보를 얻는데 좀 불필요한 그런 거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연구한 결과 이 C1이 없는 그런 게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정확하게 이제 C1이 1이 되는, 즉 U-UH의 오차가 이 오차 추정치, 이거보다 정확하게 작아지는 이런 오차 추정치를 우리가 Guaranteed Upper Bound, 보장돼 있다, upper bound가 보장돼 있다, 또는 Fully Computable. 그러니까 C1은 계산이 안 되는데 여기는 C1을 이미 1로 계산한 것처럼 보이니까 완전 계산 가능한 upper bound,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타만 계산할 수 있으면 우리가 U를 모르더라도 오차가 얘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판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차를 어느 이하로 얻고 싶다, 그럴 때 얘만 계산을 해서 얘가 그 이하면은 우리가 거기서 스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결과가 뭐냐? 바로 이 밑에 있는, 제일 밑에 있는 결과가 되겠어요. 메쉬 사이즈가 0으로 갈수록 두 개의 B가 1로 가는 경우가 가장 좋아요. 자, 위의 경우는 이타가 예를 들어서 10의 마이너스 2승인데 이게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될 수도 있고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 두 개 차이가 클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자, 근데 밑의 경우는 그럴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없죠. 두 개의 B가 1로 가야 되니까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U를 모르더라도 이타가 실제 오차에 대해 굉장히 정확한 그런 이제 결과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경우는 굉장히 스페셜한 경우만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슈퍼 컨버전스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슈퍼 컨버전스는 아주 특별한 경우만 성립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아주 좋지만 얻는 경우는 드물고,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바로 이 경우 Guaranteed Upper Bound 요 성질을 이제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설이 길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타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 그걸 이제 하고자 합니다. 자, 일반적인 얘기를 이제 할 거고, 디테일한 거는 그냥 레퍼런스로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게 U-UH, 이게 이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퍼 바운드를 얻는 거니까 그걸 이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UH가 U에 대한 FEM 솔루션이라고 하죠. 이건 종류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나중에 디테일하게 가면은 이제 중간에서 각 종류마다 이제 틀린 과정이 나오는데, 지금으로서는 업스트랙트하게 이제 하는 거니까 그냥 UH를 U에 대한 FEM 솔루션이라고 하고, 단 UH가 H1 제로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UH가 연속이고 바운더리 컨디션이 0, 디리클리 바운더리 컨디션이 0을 만족한다. 자, 그럴 때 A 그라디언트 U-UH 그라디언트 V라고 하는 식을 보면은 만약 V가 UH하고 같은 FEM 공간에 들어가면, 파이널 엘리먼트 스페이스에 들어가면 이 식은 0이 된다 하는 게 갈러킨 오소밸러티에 의해서 0이 되죠. 자, 근데 이제 V가 UH하고 같은 공간, 파이널 엘리먼트 스페이스에 들어가지 않고 H1 제로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테스트 펑션이라고 하면 앞에 있는 A 그라디언트 U 그라디언트 V는 FV로 바뀌고, 뒤에 있는 A 그라디언트 UH 그라디언트 V는 그대로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우변은 U에 대한 U-UH, 실제 오차에 대한
식이고, 뒤에 거는 U가 없어지는 대신에 F가 등장을 하게 되죠. F는 주어진 거고, UH는 우리가 계산된 Final Element Approximation이니까, 요 뒤에 있는 거는 V만 없으면은 U를 모르고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계산이 할 수 있다기보다는 정의할 수 있는 양이 되겠어요. 자, 요거는 일종의 앞에서 얘기한, 자, 요거 다이버전스 A 그레디언트 UH 플러스 F는 PD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스트롱 리지듀얼이라고 하고, 요거는 윅 포뮬레이션에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윅 리지듀얼 또는 그냥 단순히 리지듀얼이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V 테스트 펑션 V의 함수로 볼 수 있는데, V의 리니어 펑셔널로 볼 수가 있어요. 즉 RH는 H1 제로에서 R로 가는 리니어 펑셔널이 돼요. 자, 리니어 펑셔널이면 이제 펑셔널 어널리시스에서 아퍼레이터 놈이라는 걸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등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여기는 이제 코시-슈바르츠 이니퀄리티를 적용을 하면 U-UH의 놈을 재는데 FEM에서는 이제 흔히 에너지 놈이라는 걸 적용을 하게 됩니다. H1 놈하고 비슷한데 앞에 이제 A를 곱해서 개수 A를 곱해서 에너지 놈이라는 걸 정의해서 이 에너지 놈이 RH의 아퍼레이터 놈하고 사실은 동등한 것이다,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U-UH의 오차를 우리가 측정을 하려면 이거 대신에 RH, F하고 UH, U는 없이 이 두 개에서 결정되는 이 리지듀얼 펑셔널의 아퍼레이터 놈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이제 체크를 해주면 돼요. 자, 요 이제 RH의 아퍼레이터 놈을 체크해 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이제 어려워지는데, 일단 각 엘리멘트 T상에서 전체 영역 말고 각 엘리멘트 T 위에서 A 그라디언트 U-UH 그라디언트 V 앞에서 했던 건데 오메가 대신에 T상에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써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자세히 보면은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서 일단 두 개로 분리를 해놓고, 자, 뒤에 건 이제 놔두고 앞에 거에서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츠를 써서 여기 있는 그레디언트를 반대쪽으로 옮겨요. 자, 그러면은 T상에서 마이너스 다이버전스 A 그라디언트 U V가 나오고, 바운더리에서 인테그럴이 나오고, 마이너스 T에 A 그라디언트 UH 그라디언트 V가 되죠. 자, 근데 요 앞에 있는 거는 우리가 PD에서 F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F가 되니까 저기 있는 이제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FV 접근한 거하고, 그 다음에 바운더리 접근하고, 그 다음에 뒤에 그라디언트 UH가 포함된 한 세 개가 나오게 되겠어요. 자, 이 중에서 이 세 개 항 중에서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만 몰라요. A 그라디언트 U 도트 NT. 요거는 이그젝트 솔루션의 노멀 플럭스라고 하는데, 이그젝트 솔루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게 돼요. 자, 따라서 우리가 U-UH를 추정하기 위해서 이 모르는 양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다른 양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위에 있는 걸 똑같이 가져오는데 A 그라디언트 U 도트 NT 대신에 GT라고 하는 걸 가져오게 돼요. 자, GT는 노멀 플렉스에 대한 적당한 어프락시메이션이 되겠어요. UH로부터 계산할 수 있는 적당한 어프락시메이션 GT를 가져와서, 그러면 이제 GT를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F 그레디언트, F하고 UH는 여기 이제 계산이 됐으니까 이 우변에 있는 걸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돼요. 엡실론 T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죠. 여기 H1 제로가 아니고 H1이네요. 제로는 빠지고. 자, 요 문제를 이제 위에서 가져왔는데, 사실 요거를 PDF 형태로 쓰면 밑에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원래 생각했던 방정식하고 똑같은 형태인데, 우변이 F 플러스 다이버전스 A 그라디언트 UH.
리지듀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GT가 아까 A 그라디언트 U 도트 NT에 대한 어프락시메이션 하는데 거기다가 A 그라디언트 UH 도트 NT를 뺀, 이것도 일종의 리지듀얼이 됩니다. 요걸 뺀 이런 노임한 문제를 T상에서 풀어서 엡실론 T를 구하면 이 엡실론 T는 U-UH에 대한 근사값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GT가 요거에 대한 근사값이 되기 때문에. 자, GT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GT를 A 그라디언트 UH 도트 NT 이거의 근사값으로 했으니까 가장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거겠죠. UH가 U에 대한 근사값이니까 A 그라디언트 UH NT는 A 그라디언트 UH NT 요거에 대한 근사값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결과가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자, 대신에 다음 결과에서 요거를 약간 변형시켜서 이제 GT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GT를 어떻게 잡으면 좋냐? 연속 조건을 만족하도록 잡으면 되게 좋다. 자, 연속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은 GT가 노멀 플럭스이기 때문에 이쪽 T에서는 이쪽 방향 플럭스의 근사값이고 이쪽 바로 옆에 T 프라임에서는 반대 방향 T로 가는 방향으로의 플럭스에 대한 근사값이야. 그렇기 때문에 원래 플럭스 아까 컨티뉴어스라고 했는데 자, 요게 이제 컨티뉴어스이기 때문에 즉 A 그라디언트 U 도트 NT를 T에서 계산한 거하고 NT 프라임을 T 프라임에서 계산한 게 두 개가 반대가 방향이 되기 때문에 더해서 0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GT도 요거에 대한 근사값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요 공통인 부분에서 두 개를 더해서 0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연속 조건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요 연속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뭐가 좋냐면 바로 U-UH의 놈, 에너지 놈이 엡실론 T를 계산해서 요 이제 놈을 계산했을 때 요것보다 확실히 작거나 같다. 즉 앞에 이제 상수가 안 붙는 개런티드 어퍼 바운드 성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조건만 만족되도록 GT를 잡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아까 그냥 잡으면 왜 안 좋으냐? 요거 연속이 안 돼요. 일반적으로 UH를 그냥 계산하면은 UH 자체는 연속이 되는데 요 노멀 플럭스는 연속이 되도록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건 연속이 안 돼요. 자, 그래서 GT를 어떻게 잡으면 좋냐면 연속이 안 되니까 연속이 되도록 하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평균을 취하는 거다. 양쪽 플럭스의 평균을 취하면 그 사이에서 그 앞에 나온 연속 조건을 만족을 시킬 수가 있어요. 간단한 생각이죠. 연속이 안 되는 걸 연속으로 만들려면 평균을 취하면 돼요. 자, 그래서 GT를 이렇게 잡아서 계산을 했어요. 뱅크 앤 와이즈라는 사람이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 1985년에 이런 식으로 잡아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요걸 조건을 만족하는 건 좋은데 또 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게 자, 요게 노임한 문제라고 했기 때문에 노임한 문제의 해가 존재하려면 즉 엡실론 T가 존재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컴패터빌리티 컨디션이라는 걸 하나 더 만족을 해야 돼요. 자, 컴패터빌리티 컨디션이라는 거는 V 대신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식 이 조건이 더 들어가야 돼요. GT가 이게 만족돼야 엡실론 T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자, 엡실론 T가 존재를 안 하면 뒤에 얘기나 할 얘기가 없죠. 엡실론 T가 존재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뱅크 와이즈라는 사람이 옛날에 했을 때는 약간 이제 편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좀 어려우니까 요거 가지고 그냥 평균을 취한 거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약간 편법을 써서 그러니까 컴패터빌리티 컨디션이 필요 없도록 그냥 상수되는 부분을 빼버렸어요. 자, 요거는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GT에 대해서는 일단 컨티뉴어티 컨디션하고 컴패터빌리티 컨디션 두 개를 만족을 해야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개런티드 어퍼 바운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GT가 UH로부터 계산이 될까? 이런 GT가 존재할까? 요게 이제 사실상 이제 실제로 계산 부분에 들어가서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 두 가지 조건을 GT가 만족할 때 우리가 그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equilibrated다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플럭스 펑션, 이 노멀 플럭스에 대한 근사값인 플럭스 펑션이 두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면 equilibrated flux라고 부르고 앞으로는 이제 두 조건을 만족한다고 가정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다양한 FM에 대해서 이게 GT를 구해놨어요.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conforming FM의 경우인데, 사실 이 경우는 conforming FM이 이제 개념상 쉬운데 GT를 구하기는 가장 어려운 그런 이제 FM이 되겠습니다. 에인스워스하고 오디면 사람이 2000년도에 쓴 책이 있는데 이쪽 오차 추정치 하는데 이제 굉장히 유명한 책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의하면은 매트릭스 시스템, 로컬 매트릭스 시스템을 풀어야 되는 그런 이제 풀어서 이 GT를 구할 수가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고 대신에 이제 다른 non-conforming FM이나 또는 discontinuous 갈러킨 FM의 경우에는 GT를 구하기가 쉬워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간단한 시계에서 UH만 가지고도 적분 간단하게 계산해서 구할 수 있고 여기서도 UH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간단히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거의 모든 FM에 대해서 GT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이제 GT를 구했다고 치고 자, 그러면은 GT가 이제 구해졌으니까 우변을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엡실론 t를 각 엘리먼트 t상에서 구해서 여기서 이제 노음을 계산함으로써 우리가 실제 오차에 대한 어퍼 바운드를 개런티드 어퍼 바운드를 얻을 수가 있게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 2000년 초반까지 이제 이렇게 이제 어퍼 바운드, 개런티드 어퍼 바운드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이제 일단락 되었었는데, 자,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한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기 시작했어요. 되겠지? 자, 이 방정식을 풀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 잘 생각해보면 이 식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FGT, UH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문제는 엡실론 t를 H1T에서 찾아야 된다. 이게 문제가 됐어요. 자, 이거를 정확하게 풀려면은 엡실론 t를 정확하게 구해야, 자, 수학자들 많이 한치의 오차도 허용을 안 하죠. 이걸 정확하게 풀어야 그 다음에 있는 요 개런티드, 요 부등식을 정확하게 만족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 이걸 정확하게 구하지 않고 근사적으로 구한다, 엡실론 t를. 그러면 이게 만족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예전에는 그냥 적당히 이제 t 위에서 충분히 그냥 하이 오더로 이걸 풀면은 대충 낫겠지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는지 이제 엡실론 t를 H1T에서 구하는 건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이제 다들 판단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엡실론 t를 정확하게 구하면 이게 개런티드 어퍼 바운드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엡실론 t를 정확하게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개런티드라고 부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 H1T가 이제 무한 차원 공간이니까 거기에서 노이만 문제 푸는 거를 피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이 하이퍼 서클 메소드라고 해서 조금 이제 다른 식의 방법인데 앞에 나온 이제 GT를 가지고 로컬 노이만 프로블럼을 푸는 대신에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그 사이를 찾아서 이용하자. 그게 이제 하이퍼 서클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즉 GT가 노멀 플럭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사이는 A 그라디언트 U에 대한 근사값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노멀 플럭스가 정확히 노멀 플럭스에 대한 근사값이 GT니까
여기에 대한 A 그라디언트에 대한 근사값을 찾으려면 GT를 노멀 컴포넌트로 갖고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가 마이너스 F가 되는 그러니까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크사이를 찾으면 크사이가 A 그라디언트에 대한 근사값이 되겠죠. 자, 이 크사이를 가지고 한번 뭐 밑에 증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뭐 계산을 해봤더니 에너지놈이 이 리지듀얼 크사이 마이너스 A 그라디언트 UH 이 리지듀얼의 이 놈보다는 작거나 같게 되더라. 역시 개런티드 어퍼 바운드를 얻을 수 있더라. 그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자, 이거 뭐 증명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서 나온 엡실론 T에 대한 정의를 쭉 쓴 다음에 여기 원래 GT가 나와야 되는데 GT 대신에 크사이 도트 NT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제 여기다 부분적분법을 써가지고 크사이는 이쪽으로 오고 여기 A 그라디언트 U와 합쳐져서 이쪽으로 오고 다이버전스 크사이는 F 쪽과 합쳐져서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이버전스 크사이 플러스 F가 0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날아가고 남는 건 요거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 코시 슈버츠 이니퀄리티를 쓰면 이 부등식을 그대로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노이만 문제. 겉으로 보기에는 일단 노이만 문제는 피한 것 같죠. GT. 요게 보통 이제 다항식인데, 그러면 이제 다항식을 노멀 성분으로 갖는 크사이를 만들고, 다이버전스 크사이 플러스 F가 0이 되는 크사이를 한번 만들면 이와 같은 부등식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만약 F가 다항식인 경우에는 이런 크사이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 역시 이제 믹스트 FEM 공부하다 보면 이제 나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F가 다항식이 아닌 경우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일반적인 경우. 즉, GT가 지금 다항식이라고 했고, 이거는 폴리노미얼이고, 자,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크사이를 찾기는 굉장히 쉬워요. 자, 근데 F가 다항식이면 괜찮은데 다항식이 아닌 그냥 L2 펑션인 경우, 자, 그럴 때 다이버전스 크사이 플러스 F는 0을 만드는 그러한 크사이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위에 거 생각하지 않고 밑에 거만 생각하면 그것도 쉬워요. 근데 요거 둘 다 생각하려고 그러면 요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자, 얼마나 어렵냐? 또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또 있는데, 자, 요 두 개만, 크사이가 요 두 조건만 만족을 하면은 이런 어퍼 바운드를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근데 이 두 개를 만족하는 크사이는 사실은 무수히 많아요. 무한계인데, 자, 요 크사이를 잘 잡아서 여기 어퍼 바운드에 나오는 요 놈이 실제 오차하고 그다지 큰 차이가 없어야 의미가 있겠죠. 크사이가 이 두 조건을 만족했는데 이게 막 100이고 이게 막 10의 마이너스 2승이다. 그러면 두 개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크사이를 이 두 조건만 만족하는 뿐만 아니고 이 놈을 되도록이면 작게 하는 게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예 그냥 완전히 수학적으로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크사이들 중에서 이걸 미니마이즈하는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두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고 이걸 미니마이즈 하자. 그러니까 이건 이제 라그랑지 승수법을 이용하면 풀 수가 있는데, 자, 그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믹스트 메소드를 공부한 사람은 뭐 무슨 방정식인지 이제 한눈에 알 수 있는 방정식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앞에서 엡실론 T에 대해서 나온 그 노이만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노이만 문제를 무한 차원 공간에서 풀지 않고자 했는데, 사실은 크사이 T를 도입을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앞에 거하고 똑같이 무한 차원 공간에서 노이만 문제를 푸는 걸로 다시 바뀌게 됐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이 둘 중에 크사이 도트 NT가 GT가 된다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크게 이제 그 이센셜 바운더리 컨디션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두 번째, 요
다이버전스 크사이 플러스 F를 정확하게 0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무한차원 공간에서 문제로 바뀌게 됐다.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은 유지하되 뒤에 있는 이 두 번째 조건은 좀 완화시켜보자. 자,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다이버전스 크사이 플러스 F 이퀄 투 0을 완화시켜서 요 하나의 조건만 우리가 요구를 하자. 크사이 도트 NT가 GT가 되는 그러한 크사이를 만 가지고 어퍼 바운드를 얻을 수 없겠느냐 해서 나온 게 이제 이 식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식은 첫 번째 식은 앞에 있는 거하고 동일한 식이고 두 번째는 다이버전스 크사이 플러스 F가 0이 아님으로써 발생하는 리지듀얼 에러가 되겠어요. 리지듀얼 놈이 되겠어요. 자, 요 두 가지 리지듀얼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이렇게 놈을 계산을 하면은 실제 오차가 요거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방정식은, 요 부등식도 역시 유도하는 게 어렵지가 않은데, 아까 이제 제일 처음에 여기서, 다이버전스 크사이 플러스 F가 0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없앤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항만 남았었는데, 이제는 요게 0이 아니니까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자, 요걸 이제 다룰 때, 바로 이제 포항카레 이니퀄리티를 써서 다루게 됩니다. 자, 포항카레 이니퀄리티가 이제, 보통 이것도 뭐 FM 배울 때 흔히 보는 그런 이제 부등식인데, 자, 요게 이제 포항카레 이니퀄리티가 되죠. V가 H1에 들어갈 때, 그 민밸류, 인테그럴 민밸류하고 차이, 요게 CHT 곱하기 그레디언트 U의 L2놈, 요거에서 바운드드 되더라.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옛날에는, 보통 FM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C가 얼마가 되느냐, 요게 이제 밝혀졌어요. 요 차이가 5분의 HT. 그러니까 C가 8분의 1이 돼요. 이렇게 된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요거는 단 T가 컨벡스 도메인일 때 우리가 지금 엘레멘트를 생각하니까 삼각형, 사각형을 생각하죠. 그래서 컨벡스가 되는데 컨벡스 도메인일 때는 이와 같은 부등식이 성립을 하게 돼 있어요. T의 사이즈하고는 관계없고요. 예, T의 사이즈는 여기 HT에 이제 포함이 되죠. 모양은 관계없고. 예, 모양 관계없어요. 스무스 도메인은 상관없이. 예, 무조건 컨벡스이면은 된다고 가면서 보는데 스무스 도메인인가? 수와에서 폴리고날 최선 삼각형 아니면 예, 그렇죠. 립시면 아마 될 것 같아요. 예, 립시즈. 지금 이제 T라는 게 트라이앵글 하나를 말하는데요. 예, 트라이앵글 하나. 지금은 예, 여기서는 트라이앵글 하나만 얘기하죠. 근데 이 결과는 이제 그냥 컨벡스 도메인이면은 무조건 성립하는 그런 이제 에스티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예, 요게 증명 과정이 아마 그 뭐지 아이겐밸류를 이용해서 이제 증명을 하게 되는데 예, PDUS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많이 그 PD 할 때 많이 배웠을 거예요. 사각형에서 그 뭐지? 그 세퍼레이션 베리어블 통해서 뭐 아이겐밸류 구하고 뭐 많이 했었죠. 예. 거기서 나오는 이제 결과 가지고 이걸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가만있어 봐. 근데 뭐 요게 이제 사실은 증명된 결과가 나온 건 굉장히 오래됐어요. 1960 몇 년도인가 이 정도에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증명을 해서 논문까지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논문이 조금 오류가 있었어요. 증명이 완벽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요게 증명된 거는 2000년대 넘어서 2003년인가 뭐 이 정도 와서 다른 사람이 이제 증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결과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요 다이버전스 관련된 텀을 다룰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집어넣어서 이제 요 놈을 이제 크사이를 구해서 놈을 구하면은 이제 어퍼 바운드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에 거와는 달리 다이버전스는 아무런 이제 제약 조건이 없고 요 제약 조건만 있기 때문에 요 제약 조건만 가지고 크사이를 요 놈이 최소가 되도록 그렇게 되도록 크사이를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U-UH 오차에 대해서 아주 좋은 어퍼 바운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통 하는 방법이, 이것도 이제 믹스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시그마 H를 구하기 위해서 믹스트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이제 보통 풀게 됩니다. 앞에 거하고 다른 점은 앞에서는 이 믹스트 메소드를 믹스트 시스템을 인피니트 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 풀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조건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 풀 수 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계산 가능한 그러한 양, 시그마 H는 계산 가능한 양이 되겠고, 그렇게 이제 시그마 H를 계산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이제 완전히 무한 차원 문제 풀 거 없이 완전히 풀리 컴퓨터블한 어퍼 바운드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우리가 UH, FM 솔루션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퀄리브레이티드 플럭스 그 두 조건을 만족하는 GT를 구해요. 자, 그 다음에 이 GT를 가지고 이 시스템을 각 엘리먼트 T상에서 풀어서 시그마 H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그마 H를 가지고 이 놈을 계산하면 실제 오차는 이거보다 확실히 작거나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뭐 간단한 뭐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포화진 이퀘이션에 대해서 바운더리가 0이고 실제가 이렇게 되는 경우를 해서 실제 오차하고 앞에서 계산된 그 오차 추정치하고 비교를 해봐서 얼마나 가까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바운더리에서는 0이고 여기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이제 함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x가 2분의 1이고 y가 4분의 3일 때 최대가 되면서 거기서 벗어나면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는 그런 함수가 돼요. 그래서 2분의 1, 4분의 3에서 굉장히 그레디언트가 큰 그러한 함수가 되기 때문에 보통 FEM을 그냥 유니폼하게 풀면은 조금 비효율적이고 요 근처에서 이제 메쉬를 잘게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요 2분의 1, 4분의 3 부분에서 이거 이제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대칭으로 되어 있는데 잘 이렇게 메쉬를 나눠서 해야 효율적인 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에서는 굳이 이제 메쉬 사이즈를 작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수치를 비교를 해보면은, 자, 이게 이제 실제 L하고, 이게 우리가 이제 계산한 오차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그 다이버전스 그 항 때문에 굉장히 두 개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다가 메쉬를 리파인 하면 할수록 점점 차이가 줄어들어서 나중에 가서는, 비율이 한 1.437 정도 되도록 이 오차 추정치가 여기보다 실제로보다 항상 이제 크게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모르더라도 이 부분만 가지고 오차 추정치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실제 오차는 이거보다 확실히 작거나 같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차를 에너지 놈을 10의 마이너스 3승 이하로 줄이고 싶다면 여기서 뭐 끝내도 거의 무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비슷한 얘기를 포화진 이퀘이션에 대해서도 할 수가 포화진은 스톡스 이퀘이션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 스톡스 마이너스 1에서 1 곱하기 0일 이런 렉탱글에서 해가 이렇게 되도록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요거는 모양이 이렇게 돼요. 도메인이 이 렉탱글에다가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스무스한데 요 구석 부분에서 굉장히 그 보텍스가 심한 그렇게 이제 해를 만들었습니다. 자, 당연히 이 부분에서 해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메쉬도 이 부분에서 많이 잘라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오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은, 자, 이 경우에는 좀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U-UH H1놈을 조사하고 오차 추정치를 비교를 해봤더니 한 2.5배 정도 차이가 나요. 자, 스톡스 문제는 포화진 이퀘이션하는 건 달리 임습 컨디션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임습 그 컨스턴트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이 개런티드 어퍼 바운드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임습 컨스턴트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방법이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차이가 나는 그런 이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임습 컨디션을 우리가 어떻게 잘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 차이도 아마 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하고요. 그거 이용